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양시장 모두 2%대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9,9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3,500억 원가량, 기관은 6,500억 원가량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2,7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900억 원, 기관은 2천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좀 지수가 그래도 잘 받쳐주고 있어서 기분 좋은데 또 오늘 밤에 미국의 CPI 발표도 맞습니다.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해외 시장이 많이 올랐죠. 특히 뭐 나스닥은 4% 가까이 오르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 이틀 쉰 그 부분을 이제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다른 타 시장 대비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그 해외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네. 이제 위험 자산군에 이제 유리한 대외 환경으로 대외 환경의 어떤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환율도 조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환율이 사실 많이 내려오진 않았는데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 물가 지표도 뭐 정점을 찍었다라는 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들, 긍정적인 소식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이 현재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 역시 코스피는 2,44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800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오랜만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펜오션과 HMM 같은 조선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번 시장에 주도주를 했던 태조 이방원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또 이렇게 대한항공과 같은 강달러에도 좀 수급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뱅크와 또 오늘 철강주에도 오랜만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갑자기 BGM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당황을 했는데 빵파레가 울렸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을 바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기와 BH가 만났습니다. 삼성전기는 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얼마 전에 또 테슬라와 대규모 계약이 하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계약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조 원대일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좀 삼성전기에 주목을 했었던 것 같고요. BH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또 이번에 아이폰 14가 공개되면서 BH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이폰 쓰시나요? 네, 전 또 아이폰 14 살 겁니다. 역시 이렇게 지금 주변에 여쭤보면은 아이폰 14를 사겠다라는 수요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받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지금 거의 뭐 애플의 세상이 다시 오고 있다라고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테슬라와 애플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기 역시 뭐 말씀대로 사실 이 회사는 뭐 카메라 모듈 쪽 이쪽이 이제 핵심이고 BH는 이제 뭐 애플의 아이폰 관련된 뭐 그 관련된 기판 이쪽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둘 다 괜찮습니다.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 모멘텀이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성전기를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기의 매출을 보면 MLCC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또 카메라 모듈이잖아요. 또 카메라 모듈이 이번에 테슬라와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럼 매출이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기의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부분이 아직 뭔가 구체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면서 삼성전기의 어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바닥권에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이 회사는 삼성그룹 계열의 종합 전자부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MLCC에 대한 수요인데 지금 사실 스마트폰이
옛날만큼 그렇게 호황이 아닙니다. 특히 애플은 잘 나가고 있지만 뭐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삼성은 안드로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이 갤럭시가 일단 잘 팔려야 유리한데요. 근데 이제 MLCC 수요가 스마트폰 쪽에는 조금 둔화됐지만 다행히 이 5G 스마트폰은 좀 살아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애플 아이폰 14도 5G 전용 뭐 스마트폰 이렇게 나올 것 같던데요. 그에 따른 MLCC 스마트폰에 대한 5G 스마트폰 그 MLCC 신규 수요가 좀 받쳐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화권에서의 이 MLCC에 대한 둔화가 실적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던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중저가 진영에서 스마트폰에서 고사양의 모듈을 공급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적을 방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이 전장용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지금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전기차에 들어가거나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카메라, 이 전장용 카메라가 또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잘 안 팔리는데 또 전기차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카메라 쪽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2022년부터 비중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삼성 전기도 전장용 카메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기판도 만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FC BGA라고 부르죠. 이게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이제 부르는 칩인데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 반도체 기판 쪽에 쓰이는데 서버나 모바일향을 세계 최초로 삼성전기가 현재 죄송합니다. 하반기 국내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서버용 이 PC BGA를 하반기에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C BGA 신규 진출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성이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모멘텀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까지 탄탄한 좀 매출 기반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기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지금 자리가 제가 딱 좋아하는 이제 자리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수급들이 서서히 몰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자리가 평균 거래량보다 높게 거래 대금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단기 정고점을 완전히 갱신해버리는 이제 그런 자리를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자리 14만 4,500원. 부근에서 일단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성전기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유니테스트와 애경케미칼이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도 오늘 삼성전자를 맞습니다. 정말 네. 동시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유니테스트와 애경케미칼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경케미칼은 화학주인데도 친환경 관련주로 맞습니다. 꼽히고 있고 네. 유니테스트 역시 또 태양광과 맞습니다. DDR5 관련주인데 이 두 종목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두 종목이 공통점은 조금 없는데 친환경이라는 점에서 한번 묶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자리가 좋아지는 한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리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지수까지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어떤 종목이 자리가 더 좋을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애경케미칼을 꼽아주셨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왜 친환경 관련주인지 또 근데 이렇게 화학주이지만 ESG 경영에 굉장히 열심히 선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화학주가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 탄소 포집 기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또 많이 필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애경그룹의 이제 무수산 포탈이라고 하죠. 이제 PA라고 보통 편하게 부릅니다. PA, 뭐 플라스틱 수지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거고, 그다음에 가소류가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PA와 가소류를 위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회사가
전기차 사업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고기능 플라스틱 원료도 만들지만은 그다음에 응급 소재 사업을 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 소재를 진출하면서 국산화를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고출력, 고안정성에 대한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근데 제가 정리해온 자료는 친환경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얼마 전에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한 수소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H2 미트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접착제와 방열 수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볼트가 쓰이기 마련인데 애경 케미칼의 어떤 아이디어는 볼트보다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접착제가 필요하다.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접착제가 만약에 볼트와 거의 비슷한 강도를 낸다면은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지거든요. 원래 자동차는 경량화가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전지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고성능 전지 소재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주가가 지금 받고 있다. 즉 수소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애경 특수주로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전기 강판용 절연 코팅제를 또 생산한다. 이쪽도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경 케미칼은 기본적으로 화학이지만은 지금 거의 친환경 자동차 쪽의 모멘텀으로 다 이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다면 애경케미칼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현재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점점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상향하고 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 오늘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단기적인 정고점을 갱신을 해버리는 이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 추세가 조금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에서 2차 전지 모멘텀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쌉니다. 일단 주가 펀디멘탈이 싸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1,750원, 1,800원 근처에서 매수 의견, 1차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7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애경케미칼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7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퓨런티어를 꼽아주셨습니다. 자율주행의 대장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였던 삼성전기와도 관련이 깊잖아요. 전장용 카메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퓨런티어의 모회사라 볼 수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오늘 주가 흐름이 괜찮고요. 근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 자회사 퓨런티어가 바로 이 전장용 쪽의 핵심 관계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를 조립하고 ADAS라든지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조립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회사의 공급 비중이 무려 글로벌 전기차의 56%를 이 퓨런티어의 장비를 쓴다라고 합니다. 즉 이 시황,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이 좋을수록 퓨런티어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의 어떤 기술력에 맞는 만큼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앱티브 미국 자율주행 기업이죠. 델파에서 나온 앱티브라든지 그다음에 엠시넥스 이런 고객들을 기반으로 아주 탄탄한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업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또 바닥 부근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퓨런티어가 또 올해 상장한 새내기 주이잖아요. 또 올해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퓨런티어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퓨런티어가 현재 거의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리가 단기 평선을 조금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저점 매수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약간
양봉이면서 단봉이 나오고 있는 이 자리가 공략 포인트로 적절해 보이고요. 현재 23,000원 부근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 1차 목표가 25,500원, 손절 가격은 2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의 픽 종목은 퓨런티어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오늘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